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밥은, 식사는 제대로 맛있게 하셨습니까? 밥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특히나 우리나라 인사말에는 이 밥에 대한 인사도 참 많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우리 언제 밥 한번 하자? 밥이 보약이다 라는 말들인데요.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자꾸만 지쳐가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 먹으면서 몸도 마음도 든든하게 채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인은 밥심,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자,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화요일에 만날 수 있는 투자의 신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에 김영일 전문가님을 만날 수 있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시간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이야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종목에 대한 진단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또 최근에 시장이 계속해서 힘들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슈들을 해석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들도 올려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살짝의 반등이 나온 정말 반가운 반등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황금 들판님 잘 오셨습니다. 준호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마그마님, 보라맨커님 정말 헤딩 잘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제 이마가 굉장히 헤딩을 잘하게 생긴 이마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그냥 가만히 갖다 대도 일단은 어디든 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라면 먹고 챔피언님 잘 오셨어요. 그리고 김영일님이 전문가님이시네요. 네, 저 채팅창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채팅창에서 또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채팅창에 더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대박님도 반갑습니다. 샤이니지백님께서 오늘 보라맨커님의 의상 색깔을 맞추자라는 글들을 올려주셔서 분홍색 맞춰주셨는데 오늘 분홍색 완전 꽃분홍색 입으려다가 살짝 지금 톤 다운된 색을 입었는데 아쉽습니다. 흰색 맞추신 분도 있고 빨간색, 할미꽃색, 초록색 하셨는데 오늘 베이지색 입었네요. 아무도 맞추신 분이 없습니다. 새파란 밤비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받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얼마 전에 그런 댓글을 봤거든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종목 진단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워낙에 다 떨어지고 있고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약간 두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도 너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내 종목 한 번 더 체크하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 출발해 볼게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네, 먹고 왔죠. 저녁 맛있는 거 드셨어요? 보통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음식? 저는 웬만하면 고기파인데 네. 오늘은 또 운동을 하고 왔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먹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닭가슴살로도 밥심이 채워집니까? 절대 안 채워지고요. 밥을 최소한 햇반 한 2공기 정도는 같이 먹어줘야지 그래도 힘이 나죠. 네. 요새 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밥 네네. 든든히 드셔야 하는데 요즘 우리 시장은 조금 밥심이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시장이 이제 밥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밥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힘있게 움직일 수 있고 에너지원이 되는 건데 네. 우리 시장의 밥심이다라고 하면 역시나 어떤 호재, 그다음에 뭐 수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역시나 이제 부재한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오늘 그리고 어제 해서 한 2,400선 정도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자 코스피 차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 한 엊그제부터 해서 이제 2,400 정도 선에서 그래도 지지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을 보게 되면 코로나 부양책 이후에 상승이 나왔던 구간을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무방할 만큼 계속해서 나왔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거를 한번 또 같이 보면 네. 자 지금 이 코스피 현재 이제 저평가되어 있나 고평가되어 있나를 봤을 때 PBR 지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제 0.94로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1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1보다 아래에 있으면 코스피는 이제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가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반등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밥심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조금 생겨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그러한 힘이 조금 생기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요.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떤 이야기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사들의 이야기를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연준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경제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 뭐 고용 지표라든지 혹은 이제 뭐 소비 지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역시나 이제 문제는 물가라는 거죠.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이 충격들이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40년간의 최고치로 CPI 지수가 이제 나오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연준 인사들도 이런 인플레이션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상태는 역시나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이 부양책 시절에 자,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 구간에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이때 이제 돈이 정말 뭐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뭐 많이 이제 돈이 나왔었던 그러한 구간이 아니었죠. 지금 네.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에서 부양책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제 상황이 좋은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네, 뭐 억지로 조금 돈을 끌어왔던 거죠. 돈을 이제 끌어왔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이 돈을 끌어왔던 부분은 무리하게 돈을 끌어왔던 거였고 이 돈을 끌어왔던 이 반동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맞아요.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내려오고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공포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증시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CPI 발표 이후에 큰 충격을 받았고 FOMC의 결과가 발표하고 확인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출렁하는 모습을 보였죠. 어제는 조금 반등이 나왔어야지 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락을 보여준 다음에 오늘 잠깐의 조금의 2,4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이 반등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이러한 하락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앞으로의 이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는 쉬었기 때문에 지금 미 선물 시장은 그래도 상승하는 1% 넘는 반등세를 강세를 보여주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악재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소화를 해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FOMC도 끝났습니다. 6월은 이제 7월 물론 9월에 FOMC도 남아있기는 하고 아직 공포심이 사라져 있진 않지만 오늘의 반등이 과연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앞으로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어떤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지 그 네.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궁금하신 게 반등이 이어질 것이냐, 이제 그 맞아요.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제 오늘의 이 잠깐 반등은 너무 그렇죠. 성에 안 차요. 사실 그 수치를 보게 되면 네. 요거를 또 화면을 통해서 다시 좋아요.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 고점을 찍었을 때가 3,300포인트였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1년 연속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고 대략 포인트가 코스피로 따졌을 때 거의 1,0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제 30% 정도 이제 뭐 거의 급락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텐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러한 반등을 이제 어느 정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호재가 있어줘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일전에 부양책이 펼쳐졌던 구간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제 돈을 조금 무리하게 끌어다 썼고 그에 대한 어떤 이 반납, 이제 반동에 따라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특수성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국에 따른 이제 뭐 공급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까지 함께 터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연준 인사들이 40년간 이런 인플레이션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냉정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내년까지는 사실 경기 침체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네. 이제 금리 인상은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자이언트 스텝은 7월에도 진행을 할 것으로 유력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7월 13일일 거예요. 그때 이제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동시에 이제 CPI도 또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또 7월 중순부터 앞두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 이 CPI 지수가 과연 정점을 찍었을까? 8.6%가 나왔죠, 이번에. 네. 이것도 이제 올해 최고치였고 역사상 이제 뭐 유례를 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제 높은 수치였는데 과연 이게 정점일까에 대한 의문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7월 13일에 금통위가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진행을 할 것으로 또 유력해 보이죠. 이제 이 우리나라 금통위 인사들이 마찬가지로 또 발언을 했어요. 어떤 발언을 했냐면 미국의 속도에 맞춰갈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물가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대응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물가는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고 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7월에 0.75% 인상을 할 것으로 유력해 보이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빅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빅스텝이 진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빅스텝을 단행을 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어떤 극적인 반등은 조금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이제 뭐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좀 방향성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많이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급락이 조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 사실 방향성은 크게 의미가 없고 계속해서 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악재를 반영하게 되면 다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큰 악재가 나오게 되면 저점 다시 갱신 혹은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이 악재들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 박스권을 유지하는 정도의 그러한 장세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지금은 7월 중순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굵직한 악재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일정들을 조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소강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반등은 조금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역시나 이제 뭐 시장의 주목을 받는 여러 가지 수급 종목들이겠죠.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역시나 가장 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었죠. AP 위성. 맞아요. 네, 오늘 이제 또 누리호 2차 발사를 했잖아요. 이제 이거의 의미가 어떤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누리호가 원래 1차 발사 때에는 그냥 더미, 그러니까 이제 위성 모양의 이 더미, 인형 같은 걸 이제 실어가지고 발사를 한 겁니다.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발사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이 성능 검증 위성과 함께 실제 위성에 이제 어느 정도 이 기능을 하는 같이 이제 똑같이 실어가지고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우주 장비들을 우주에서 직접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이 우주 항공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를 했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우주 항공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주 항공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뭐 6G부터 해가지고 군사 분야에도 굉장히 좀 폭넓게 쓰이고 있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우주 항공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뭐 계속해서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AP 위성이 이제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어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수급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이제 수급이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결국에 이제 이러한 수급을 받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뭐 AP 위성뿐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뭐 CIS, 이제
최근에 매각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좋은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CIS도 보게 되면 최근에 굉장히 이제 수급이 강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수급이 어느 정도 오늘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현대 에버다임이나 혹은 이제 뭐 서현 탑메탈 같은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지금 이제 또 EU에 우크라이나가 또 새롭게 합류할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또 우크라이나의 어느 정도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 그 다음에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죠. 때문에 지금 당분간 시장에서 역시나 힘이 부족합니다. 대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이러한 수급을 받고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꾸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샤이니즈백님께서도 오늘 반등 너무 감질맛 나요 하셨는데, 그렇죠. 누구나 느낄 겁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 이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증시에 아주 드라마틱한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섹터, 움직이는 종목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급이 실리는 섹터가 어느 쪽인지 그 종목들에 우리는 집중하는 전략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게요. 하늘이님 전화하셨었나요? 전화 경쟁이 치열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꼭 저랑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려 있고요. 우리 목소리가 아주 달달한 전화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윤수짱 월천님 오랜만에 잘 오셨고요. 작은 소나무님도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CIS 남양님께서 형일 전문가님 덕분에 CIS로 수익을 많이 보셨다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라는 댓글도 올려주셨는데, 자, 이렇게 또 전문가님께서 체크해 드리는 종목들, 또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팁들 잘 따라가신다면 이 시장을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은 샤이니즈백님의 종목부터 출발합니다. 풍국주정 매수 문의 주셨거든요. 자, 수소, 네온가스, 드라이아이스 모멘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풍국주정 현재 오늘의 마감가는 15,3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네온가스라든지 뭐 탄산에 대한 탄산가스 이런 모멘텀도 좀 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워낙에 뭐 시장이 좋지는 않다 보니까 주가도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주부터 살짝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이 종목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이 모멘텀의 영향력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 기업 자체를 보기보다는 완전하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말씀 주셨듯이 이제 탄산가스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드라이 아이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상승이 나왔던 구간은 사실 수급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던 구간에 상승이 이제 많이 나왔었고, 최근에 보게 되면 대금이 조금 많이 적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대략 한 4억 정도가 오늘 거래가 됐거든요. 이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적은 종목들은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탄산가스나 그 다음에 드라이아이스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대장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풍국주정이 아니라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일반적으로 태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태경케미칼. 이제 태경케미칼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태경케미칼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일전에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지금 첫 번째로 이제 탄산가스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반도체가 지금 계속해서 올해 초부터 해서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공급이 이제 부족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탄산가스도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탄산가스가 이제 반도체 만드는데 또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이 또 마찬가지로 부족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들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반도체에 대한 주문량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혹은 뭐 PC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출하량이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도 조금씩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해외에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닙니다. 해외에 뭐 인텔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 전체적인 조정의 이유는 수요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탄산가스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간 이슈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태경케미칼이 확실하게 대장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드라이 아이스 관련해서 이 매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실적을 봤을 때 태경케미칼이 1위인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태경케미칼뿐만 아니라 모회사로 있는 태경 BK 같은 경우에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도는 이 두 종목에 조금 더 이제 쏠릴 것이고 풍국주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덜 하겠죠. 때문에 지금 풍국주정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접근을 추가적으로 할 만한 그러한 구간 자체는 한번 수급이 강하게 쏠려주는 구간이 나올 때 눌림 구간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풍국주정이 사실 보게 되면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종목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한번 상승이 나올 때마다 기본적으로 윗꼬리를 10% 이상씩은 꾸준하게 그려내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힘을 받고 계속해서 크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테마 한 번 탈 때 한 번 크게 쫙 올렸다가 그대로 물량 쫙 빼버리는 그런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아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대응하시기가 어려울 거고 이런 거래량이 돌 때에도 대금 자체가 많이 돌지는 않을 겁니다. 때문에 탄산가스,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관련해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풍국주정보다는 태경케미칼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경케미칼을 보시면서 이제 한번 관련된 이슈로 수급이 한번 강하게 들어와 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접근할 만한 구간이 왔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테마가 빠르게 순환이 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잡는 것보다는 돈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돈을 확인한 다음에 접근을 해도 늦지가 않아요. 때문에 태경케미칼이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이슈로 수급이 들어왔는지 본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풍국주정에 대한 매수문의 좀 해답을 드렸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탄산가스, 네온가스, 드라이아이스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에서 지금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꾸준하게 주가를 끌고 올라갈 만한 힘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점들을 체크해 드렸고요.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으로 내가 시장에서 좀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태경 케미칼 쪽으로 조언도 함께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화 담당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전화 02-3252-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수 문의 주실 때도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은주 님도 반갑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작은 소나무 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상신 EDP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19,000원이고 비중은 4.1% 보유하고 계시네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혹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십니다. 상신 EDP 오늘 15,600원이네요. 19,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래도 꽤 오랫동안 조금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살짝의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맞아요. 삼성전자에서 역시나 이제 뭐 테스크포스 팀 새롭게 이제 발족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굉장히 또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게 삼진 L&D라고 하는 종목이 이제 가장 크게 움직였었고, 상신 EDP도 이제 역시나 관련돼서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부품 사고 주요 고객사를 삼성 SDI로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어느 정도 최근에 좋은 수급들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의 흐름을 또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가 2400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분명히 과매도 구간은 분명합니다. 네. 다만 시장에서 확실하게 밥심, 호재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하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다만 지금 현재 상태부터 2주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될 겁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결국에는 7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구간부터 7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소강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에 사우디로 날아가서 또 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증산을 또 성공적으로 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이 유가 조정에 따라서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2주간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급주들을 접근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태스크포스 팀을 발족을 한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추가적으로 충분히 최근에 들어온 수급들을 봤을 때 단기적인 긍정적인 흐름은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박스권 저점과 그 다음에 고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던 종목입니다. 이 말은 박스권 저점일 때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아도 이 구간은 계속해서 지켜줬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보게 되면 대략 한 13,000원 구간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3,000원 정도 구간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 말은 박스권 고점까지 가기에도 조금은 힘이 딸리는 종목이다 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내에서 저점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면 충분히 이제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네. 지금 보게 되면 역시나 기술적인 저항 구간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을 보게 되면 일단은 1차적으로 현재 요 구간 대략 현재가죠. 보게 되면 1차적으로 대략 15,000원부터 16,000원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17,000원 구간까지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반등 구간을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반등 구간에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뭐 저가에서 들어온 수급들이 조금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물량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밀어넣는 수급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추가적인 반등은 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만큼 크게 떨어지는 구간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을 지켜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반등 구간을 보게 되면 17,000원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게 되면 17,000원 이후로는 굉장히 물량이 두터워요. 최근에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나왔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17,000원 구간을 크게 돌파는 해주지 못하고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 치더라도 17,0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또 이제 7월에 여러 가지 굵직한 일정들을 맞아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17,000원 구간까지는 반등 구간으로 잡아놓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가 19,000원이세요.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당장 진행을 하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에서 추가 매수할 구간은 조금은 지나가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지켜보시되 1차 반등 구간 17,000원 근처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현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18,000원대까지 올라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저가로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구간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너무 오래 기다렸다 혹은 더 이상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면 17,000원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뚫어놓는지 보시고 못 뚫어주면 비중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아, 나는 이 종목을 조금 오래 볼 거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이 결국에 길게 봤을 때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점 구간에 다시 한번 도달을 했을 때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실어가지고 이제 단가를 낮춰서 수익 만회를 조금 하는 그러한 이제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충분히 뭐 수익적인 부분은 만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신 EDP입니다.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에 반등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이것들이 조금 더 지켜진다면 17,000원까지는 2차적으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 17,000원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숙제일 것 같은데 워낙에 계속 시장에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함께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7,000원 근처에서 일단 그 상황에 따른 전략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신 EDP 잘 참고해 보시고 좀 오랫동안 답답하셨을 텐데 이 수익에 대한 기회를 좀 잘 전략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김영일 전문가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풀어드리고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계속해서 전화 상담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작은 소나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다 하셨는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아, 그쵸. 토비님 그런 질문이 있었죠. 헬스 우리 운동할 때 3대 몇 가지 가느냐. 그때 3대 500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조금 올라왔습니까? 한 5kg 올라온 것 같아요. 아, 5kg? 네, 대단한 꾸준하게, 거죠? 네,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느릴지언정 그럼 꾸준하게. 최종 목표가 있어요? 3대 몇? 저는 500까지는 아니고요. 네. 한 그래도 450 정도면 오. 만족할 만한 수치가 그래요? 아닌가. 앵커님은 그런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300, 500이 어떤 정도인지. 3대 500, 네. 뭐,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네. 3개의 운동이 있는데, 그쵸, 그거 그쵸. 다 합쳐서 네. 무게를 몇을 드느냐. 그쵸, 그쵸. 그쵸. 450. 그럼 적어도 하나당 한 100 이상씩은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그래요? 너무 이렇게 운동 여기까지 얘기가 하고, 또 되니까. 그 네. 언젠가 그것들을 달성하는 날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또 오랜 기간이 아, 걸릴 것 그래요? 같은데, 뭐 올해 기간 뭐 함께 하면서 네. 꾸준하게 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네. 또 전문가님의 피지컬도 굉장히 기대가 아, 되네요. 네, 네. 성장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 어떤 것이든 다 좋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햄 최 몇 또 올려주셨는데 햄 최대 몇 캔 먹냐 뭐 이런 질문인가요?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네. 아, 여기서 또. 아, 나 눈물 나. 아이고. 햄버거 몇 개 드시는데요? 나 햄버거. 눈물 나. 원래는 제가 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한 개밖에 못 먹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니까 또 식욕이 올라와서 요새는 오. 단품으로 네. 콜라 함께 한다는 가정하에 4개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진짜요? 네, 4개까지는 가능해요. 와. 네. 많이 늘더라고요, 식욕이. 와. 네, 운동을 하면. 언젠가 그것도 우리 먹방 한번 해보고 싶네요. 먹방 이토마토. 한 손으로 이제 네. 들면서 네. 햄버거를 허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맛있게 언젠가. 입고 하겠습니다. 언젠가 네. 그 특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방울님, 보람님 연세가 좀 있으시구나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제가 너무 일만 열심히 하느라고 그런 걸 잘 모르나 봐요. 자, 다음 상담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한민국님 덕산 네오룩스 봐드리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56,100원이고요. 비중은 50% 보유하고 계시네요. 우치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와, 이 종목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3,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조금 크세요. 맞아요. 비중이 이제 조금 크시고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덕산 네오룩스가 이제 역시나 OLED 소재 관련된 종목이고 작년까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이제 좋지가 않았죠. 이제 뭐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계속해서 또 삼성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죠. 예, 그러면서 역시나 스마트폰 관련된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정을 이어 나갔는데 일단 지금 현재 덕산 네오룩스가 그래도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에 대한 회복성은 분명해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스마트폰 출하량을 하반기부터 대폭 늘릴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폴더블 폰, 뭐 Z 플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을 대폭 늘릴 것이고 이 부분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 당연히 OLED 소재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실적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덕산 네오룩스는 역시나 상대적으로 대형주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들은 지금 시장에 어떤 매크로적인 매도세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시장이 아무래도 조정세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 실적은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반도체 업황들,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매크로적인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쏠려 있는 종목들이죠. 이 대형주라는 게.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니까는 매도세가 조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이 꺾였던 시절과 똑같이 그대로 이제 방향성이 흘러가고 있어요. 코스피가 대략 한 2021년 6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졌고 덕산 네오룩스도 마찬가지로 6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대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이 추가 매수의 때를 정확하게 조금 기다려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올라와 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은 지나갔다라고 봐야 되고요. 추가 매수를 잘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고 아마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슬슬 지지를 해주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언제 추매를 조금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시장에서 이제 하반기까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예측을 하기 정말 힘든 장세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동분서주하면서 뛰고 있잖아요. 지금 10월에 중간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고 10월에 지금 현재 이 중간선거 전에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지율이 그야말로 떡락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또 지지율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미국 국민의 연금이 주식시장에 상당히 대폭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절대로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역시나 미국 그다음에 글로벌적인 장세가 안 좋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진 상태고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지지율을 올려야 되고요. 그러면은 장세를 회복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10월까지 어떠한 액션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번 달, 그 다음에 다음 달까지 굉장히 이제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들을 또 인하를 시킨다라든지 최근에 또 중국 관세에 대한 이야기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유류세 인하 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휘발유 값에 대한 어떤 이 세금도 감면을 시킨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굉장히 이제 이 물가를 잡고 시장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7월 이 FOMC까지 자이언트 스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력합니다, 굉장히.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할 것으로 이제 굉장히 유력한데 9월 FOMC부터는 그래도 바이든의 이 액션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달라질 수가 있지 않을까. 중간선거까지는 어찌됐든 시장을 살려야 되는 게 바이든의 입장이다 보니까 10월까지 어떠한 액션을 보일 확률이 크고 그 액션이 긍정적으로 먹혔을 때에는 그래도 시장이 저점을 잡고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큰 하락은 어느 정도는 멈춰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실적이 올라오면서 두 가지 조건이에요. 실적은 이제 올라올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지 그래도 이런 대형주들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반기로 가면서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덕산 네오룩스도 마찬가지로 추매 기회를 줄 거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9월에도 안정이 될까는 조금 미지수이기는 해요.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잡아주는 거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대 대략 3만 원에서 그 다음에 3만 5천 원 밴드로 좀 잡아드릴게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가격 밴드로 잡아드리고요. 요 정도 구간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죠.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줘야지 결과적으로는 힘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강하게 들어와 주는지 그 다음에 3분기로 넘어가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대폭 늘어날 거죠. 이제 저도 핸드폰 바꿔야 될 때가 돼가지고 이번에 폴더블 폰으로 바꿀까 생각 중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새롭게 Z 폴드, 뭐 Z 플립 이제 이런 이 제품들이 나오면서 이 제품들이 또 얼마나 잘 팔리는지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덕산 네오룩스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받고 고개를 돌려주는 구간이 분명 올 겁니다.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지금은 조금 여유롭게 보세요. 이제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비중으로 하여금 최근에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로 조금은 해칭해 놓으시고요. 수익 만회를 해 놓으시고 덕산 네오룩스 어느 정도 지금 현재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가격 밴드 내에서 자리 잡고 이제 다시 한번 올려주는 구간이 왔을 때 그때 추매 구간 한번 잘 준비해보자.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이 너무 무겁다라는 부분이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출하량 확대 등의 여러 가지 호재들로 인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그 타이밍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 이 안에서 수급이 좀 실리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50%여서 조금 무겁기는 하실 텐데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요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햄채몇의 여파가 지금 계속 가시질 않고 있어서 너무 충격에서 지금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집에 가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미국 시장은 오늘 이제 개장을 했고요.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2% 넘게 또 S&P 500 역시 2%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 역시 강합니다. 이 상승세가 끝까지 이어지고 내일 우리 시장까지도 그 분위기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오늘의 반등을 내일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마음 편히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정은주님, 나만 종목이 많아서 고민하나요?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고 그 종목들 가운데 하이트 진로 올려주셨죠. 확인해 드릴게요. 하이트 진로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33,50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추가 매수해야 하나요?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트 진로 오늘은 32,1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최근에 좀 낙폭이 크게 나오기도 했네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좀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하이트 진로가 가장 최근에 움직였었던 모멘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뭐 리오프닝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류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이트 진로의 실적을 보게 되면 주류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술 맛이 최근에 또 굉장히 좀 좋은 날씨다 보니까 굉장히 또 야외에서 맥주 하면 또 그만큼 또 좋은 그런 날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류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올라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좋지 않은 악재가 하나 있기는 했어요. 이제 화물연대가 최근에 총파업을 했고 이제 그 부분이 역시나 또 주류는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운송을 해야지 이 실적이 또 판매가 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잖아요.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야 된다. 소외받지 않아야 된다.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집중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추세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3만 원 최근에 이 지지 구간을 찍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보게 되면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어찌됐든 실적이 뭐 당장에 나빠진 건 아니에요. 당장에 이제 나빠진 건 아니고 실적이 이제 2분기에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좋아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시장 예상치 어느 정도 부합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주가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3만 원 밴드에서 3만 7천 원 밴드까지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기술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고개 돌려줄 때 다시 한번 또 수익 만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연출이 될 수가 있겠죠. 하이트 진로도 그러한 관점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다행히 매수가는 그렇게 높지가 않으십니다. 때문에 충분히 뭐 수익 매도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나
역시나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이 시장에서 접근을 할 때 상대적으로 조금 단기 트레이딩에 특화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 내에서는 딱 요 정도 구간까지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35,000원 구간까지 보게 되면 매물대가 또 이 구간에서 굉장히 두텁거든요. 그럼 보게 되면 이 정도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매물대에 부딪히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매수가에서 소폭 수익권 혹은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탈출 기회 줬을 때 탈출을 하고요. 이제 역시나 시장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수급주들, 뭐 오늘만 해도 시장이 올라가다가 이제 환율이 오전에는 조금 조정을 보였어요.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1,300원 뚫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오전에 1,280원대로 올라가다가 이제 오후에 1,290원대로 올라가면서 시장이 꺾였거든요.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자리 잡지는 않았다.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소강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탈출 기회 줬을 때 탈출을 한 다음에 수급주들 어느 정도 나올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소강 상태이기는 하더라도 2주 정도는 그래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에요.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 몰려주는 종목들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주면 그래도 충분히 이 하이트 진로에 대한 만회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기회비용에 대한 만회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이트 진로 일단 단기적으로 35,000원까지 짧게 보고 탈출하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상담 빠르게 한 가지 더 만나보겠습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시장도 너무 답답합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 네네.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스모화. 코스모화학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17,000원에 15%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매수한 지가 네. 좀 오래됐습니다. 아, 더 전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지난해 작년쯤에 네네. 매수를 하셨고, 최근에 유상증자도 지나가고, 이제 다시 한번 매수가 이상으로 이제 올라온 상황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이거 네.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네.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네네.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락을 좀 잘 견디시고 다시 한번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오셨는데요. 매도 타이밍 잡아볼까요? 일단 코스모 화학이 최근에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시장을 이겨낼 만큼 어떤 이제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와서 이제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코스모 화학도 어느 정도 밴드가 설정이 되어 있죠. 보게 되면 대략 15,000원 구간부터 19,000원 구간까지 밴드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9,000원 구간을 뚫어주려면 시장을 이겨낼 만한 어떤 극적인 호재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배경은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코스모화학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추가 투자를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어느 정도 주가 매집이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었던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말씀드렸듯이 밴드 상단이 19,000원 구간이에요. 보게 되면 일전에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19,000원이죠. 때문에 이 구간을 지금 현재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조금은 나온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건요, 최근에 물량들이 어느 정도 매집이 됐죠. 이제 앞서서 한번 요 구간에서 앞선 물량들을 조금 이제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눌림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물량 매집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라는 이슈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19,000원이라는 밴드를 맞고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역시나 최근에 시장이 대금이 크게 돌고 있지 않잖아요. 때문에 20% 올라갈 종목도 10% 정도 올린 다음에 빠르게 차익 실현하고 다음 종목으로 갈아타 버려요. 최근에 시장 상황이, 그리고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도 폐배터리라는 이제 이슈에 맞춰가지고 끌어올렸지만 19,000원이라는 밴드 상단에 부딪혀서 차익 실현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이 이탈 라인을 확실하게 좀 정하고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17,000원 딱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반등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려면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물량들을 그대로 이제 뱉어내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또 힘을 모아가는 그러한 구간이 필요하거든요.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와주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호재 혹은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고 그 다음에 급등을 하는지 이 부분을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보게 되면 그래도 저점에서 그래도 추세는 계속해서 상승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조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져요. 매수가가 이제 17,000원 구간이시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까지 지켜보시되 혹시나 매수가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시점을 예측을 해봤을 때 7월 중순 여러 가지 시장에 굵직한 이슈들이 도달해 있을 때 이제 그 구간에 도달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시장에 어떤 악재들을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 17,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또 물량이 다시 한번 15,000원대로 이제 다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보신다라고 하시면 딱 매수가까지만 지켜보시고요. 매수가를 이탈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딱 17,000원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나 지금 현재 매수가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이 추세를 그래도 상승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너무 큰 수익을 욕심을 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전에 19,000원 구간을 계속해서 뚫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여태까지 나왔었던 이슈들보다 더 드라마틱한 어떤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이슈를 기대하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목표가는 밴드 상단인 19,000원 근처 가격대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이제 지지라인은 17,000원 구간으로 설정을 해드려서 혹시나 이제 17,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17,000원을 그래도 지켜주면 추세는 그래도 상승으로 이어준다라는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볼 만은 하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코스모 화학 앞으로 새로운 이슈가 다시 한번 딱 터져주기 전까지는 주가는 살짝 조금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매수가 근처죠. 17,000원이 지켜지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도 타이밍 목표가는 19,000원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모 화학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또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을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은 햄채몇밖에 안 남을 것 같기는 한데요. 계속 멘도네요. 네. 그죠? 햄버거가 좀 땡기기도 하고 오늘의 그쵸. 야식은 네. 햄버거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김형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